과연 정도전은 신권주의자, 이방원은 왕권주의자였는가? 태조 7년인 1398년 음력 8월 26일 밤 정도전은 이방원과 마주했는데 실록에 의하면 정도전은 살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방원은 거절한 바 1차 왕자의 난에 벌어진 것으로 이로써 정도전의 꿈은 뒤틀렸습니다. 정도전과 이방원 두 사람은 조선 초기의 신권과 왕권론을 대표하는 역사적 라이벌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이 정말 역사적 라이벌인지는 의문인데 두 사람은 나이 차이부터 상당했습니다. 1392년 조선이 만들어질 때 정도전은 50세의 중년, 이방원은 25세의 청년으로 당시로는 아버지와 아들뻘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우왕 9년인 1383년에 처음 이성계를 만났던 함주 막사에서 보았던 이방원을 정도전은 16살의 똑똑하고 야심에 찬 아이 정도로 기억했을 것으로 라이벌 의식을 느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살아온 길도 조금 달라 정도전은 경상도 향리 집안 출신이고 어머니의 혈통 문제로 곤란을 겪기도 했는데 귀족 가문이 얽혀있는 중앙정계에서 그는 과거 시험과 실력만으로 정글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도전은 유배를 갔고 그 후에도 노골적으로 차별을 받았으며 학교를 옮겨야 했고 이사도 여러 번 했었는데 아마 그의 성격은 원칙적이고 때로 과격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원은 그보다 좋은 주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살았는데 그는 이성계가 중앙정계에 등장한 이후에 태어났으며 이성계의 많은 아들 중에서 드물게 과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벼슬길에서도 크게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음에도 그는 귀족적 나약함보다 정치적 판단력과 추진력이 있었는데 이방원이 정몽주를 살해하는 과정은 그의 냉혹함과 판단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기투합이 되었던 정도전과 이방원. 정도전과 이방원이 당면했던 현실은 국가운영의 문제로 고려왕조는 국제적으로는 새롭게 등장한 명나라와 이전 원나라 사이에서 방황했고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은 견디기 쉽지 않은 시련이었습니다. 특히 외구의 침략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졌고 바닷가 지역 사람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냈으며 국내 상황은 더 문제로 고려의 귀족들은 지배층이면서도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권력과 경제력을 이용해 남의 땅을 삼켰는데 넓어진 땅에 필요한 일소는 백성을 노비로 만들어 보충했고 법적 소송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 자신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을 관료로 만들어 세금을 내야 할 땅과 군대에 가야 할 사람들이 계속 줄어 한마디로 국가 운영이 파탄나고 있었는데 새 질서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공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정도전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이성계와 손을 잡았는데 고려말 여러 지식인이 정도전처럼 개혁을 생각했고 성리학을 공통된 이념적 무기로 삼아 현실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학문을 실학이라고 불렀고 그들이 본 불교는 인륜을 해치는 껍데기 학문이었는데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와 개혁을 꿈꾸던 세력이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요동 정벌을 추진했던 우왕과 최영 장군 등은 구세력으로 물러나야 했지만 개혁 세력은 점차 분화되어 갔는데 정도전과 조주는 세수를 세 부대에 담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에 이색, 권근, 정몽주 등은 적어도 고려왕조의 틀은 유지하려고 해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정몽주의 죽음은 고려의 겨울을 재촉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정치의 근본이 민이라고 했는데 유교 정치의 원리인 셈으로 권력이 이곳에서 출발하고 통치자가 민심을 잊으면 덕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성계가 국왕이 되는 것이 가능하며 백성에서 선비가 등장해 관료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서 정도전에게 선비와 농민은 하나였습니다. 그의 의도는 과거 문벌 귀족들이 차지했던 관료 자리를 더 많은 계층과 지역에 개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방관 등의 청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료들은 통치를 위한 지식과 능력이 필요해 반드시 학교를 거쳐 과거 시험을 보도록 했는데 고려시대처럼 과거 시험관과 합격자 사이에 개인적 인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를 약화시켰습니다. 정도전이 추구한 것은 중앙 집권적인 국가 운영으로 그는 중국 고대의 제도인 육부를 원리로 한중앙관제를 만들었는데 권력이 중앙에 모여 그물처럼 행정망이 펼쳐지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고려의 행정체계는 마치 벌집처럼 복잡한 자율성을 지녔는데 이 체계가 고려말 국가위기에 대응하는 일에 무기력했고 국가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동원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도전은 이를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가문과 개인 등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는데 조선의 중앙 집권적인 국가 운영 방식은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고려 귀족 문거를 다시 정치로 흡수한 이방원. 이성계가 집권한 이후 정도전이 당면한 정치적 문제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국왕의 후계자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명과의 외교 문제로 후계자 문제는 빨리 정리되었습니다. 이성계의 둘째 부인인 강씨 소생의 막내가 후계자로 결정된 것으로 이성계는 첫째 부인인 한씨 소생으로 6명의 아들을 두었고 이방원이 그 중에서 5째 아들이었습니다. 정도전 등은 공로가 있는 아들을 세우자는 의견이었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했고 이 문제는 정도전이 죽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 큰 문제는 명과의 외교 마찰이었는데 명태조인 주원장은 조선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풀지 않아 조선이 명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명의 사신으로 왔던 이방원 등에 대해 좋은 대우를 해주었는데 특히 명은 외교 문서의 문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조선의 문서 작성자를 보내라고 요구했고 정도전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도전은 이 문제에 정면 대응하려고 해서 요동 정벌이란 카드를 꺼냈는데 그는 이것을 통해 정권의 위협이 될 최대 변수, 즉 왕자와 개국 공신들이 거느린 사병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동 정벌 추진은 조준 등과 같은 개혁파까지 반대로 돌아서게 한 카드가 되었는데 개국 공신들도 자신의 사병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은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고 결국 1398년 왕자의 난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 이방원은 일단 형을 국왕의 자리에 앉혔지만 본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면서 수하들을 요직에 포진시켰습니다. 이방원이 주로 손을 잡았던 세력은 현실 개혁이 아닌 개선을 주장했던 세력들로 보수파는 아니지만 기득권층의 이해는 나름대로 보존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려말 이색 아래에서 공부했던 권근 하륜 등이 그들이었는데 물론 이방원의 뛰어난 정치적 감각은 이를 뛰어넘고 있어 숙청이 끝난 이후에는 모든 정치 세력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개혁파였던 조준을 영의정으로 내세웠고 사돈관계를 맺었으며 자신이 살해한 정몽주를 복권하고 정도전의 동생과 아들의 벼슬길도 열어주면서 과거 귀족 가문으로 중심을 재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문 간에 결속력을 막고자 종실 세력을 키웠는데 한마디로 이방원은 정도전처럼 중앙정계에 지방 세력을 끌어들이지 않고 이들의 참여를 막은 것입니다. 대신에 이들에게는 군역의 면제나 면세와 같은 특권을 주어 정도전이 추구했던 개혁의 방향은 이방원에 의해 변질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방원은 왕권 강화론자, 정도전은 신권론자였을까요? 여기에는 국가 권력을 보는 시각의 문제가 전제되는데 원래 왕권과 신권의 대립구도로 정치사를 이해하려 했던 학자들은 일본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천황과 봉건 영주의 대결로 정치사를 이해하려는 방법론을 이용했기 때문이지만 국왕권이나 신권 등의 말은 모호하고 피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외척이나 소수 공신에게 특권을 주는 것은 신권의 강화이면서 국왕권의 강화이기도 한데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정도전의 경우로 그는 총재인 재상이 행정실무를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왕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성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의 주장은 재상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주장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민왕 이후 여러 고려 국왕들의 파행적인 정치 운용과 도덕적 문제를 목격한 정도전은 조선에서 국왕이 소수 귀족 가문과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가 재상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측근인 남은과 함께 군사권을 태조 이성계가 장악해야 한다고 건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의 개혁 구도는 이방원에 의해 변질되었지만 그가 지향했던 중앙 집권 체제는 조선 왕조를 규정짓는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과연 정도전은 신권주의자, 이방원은 왕권주의자였는가였습니다.